폐 건강 관리 마지막 건강 미팅입니다. 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공부하고 폐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건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좋은 공기를 마시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서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우리 몸은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아주 작게 쪼개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피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미지. 여기에 영양이 풍부한 피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산소와 만나야 되죠. 이렇게 폐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갔을 때, 이 세포 속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에서 이 영양소와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전이다.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통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 생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나쁜 거는 최대한 안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산소는 좋은 산소 마시고, 나쁜 거 안 들어가게 노력하고,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폐를 보면 우리 몸의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기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기전을 통해서 이 폐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큰 장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몸 속에서는 가장 큰 장기가 폐예요. 근데 전체 몸을, 겉에 피부라는 장기를 또 보면 피부가 더 크다라고 요즘은 얘기하죠. 피부도 장기다라고 바뀌었으니까. 이 폐 속에 열고 들어가 보면 요 점점점점 있는 얘네들이 꽈리죠. 허파꽈리. 이게 가득 들어 있어서 폐는 가장 큰 장기이지만 그리고 가장 무겁진 않아요. 폐보다 더 무거운 건 간이다. 간이 1.2kg에서 1.5kg, 폐는 굉장히 크지만 1kg 정도. 왜냐하면 공기가 가득한 스펀지 같이 생겼기 때문에 무게는 가볍습니다. 이 꽈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어요. 0.1에서 0.2mm 아주 조그만 허파과리들이 아주 촘촘히 박혀 있는데 3억 개에서 5억 개가 이 안에 내 몸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요 하나하나를 허파과리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의 동그라미 허파과리를 둘러싼 혈관이 있었잖아요. 여기까지는 빨강색 심장을 따지면 얘는 정맥이지만 실제로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피입니다. 왔는데 이산화탄소가 아직은 가득해요. 혈관을 통해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하기 위해서 가스 교환을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허파과리에.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밀고 꽈리에다 넣어주고 산소가 풍부한 이 꽈리에서 산소는 다시 혈관으로 들어오고 농도 차이로 얘네들이 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산소는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이렇게 해서 교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숨을 쉬고 있죠? 이러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계속 교환이 되고 있다. 이걸 또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공기를 흡입해요. 왜? 산소를 먹기 위해서. 산소를 듬뿍 이 기관지 속으로 쑥 집어넣어서 폐를 통해서 이 꽈리와 그 혈관이 둘러싸인 이 두 가지 장기를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적혈구 가운데 저는 산소가 동그랗게 하나가 뚝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적혈구 하나가 산소를 아주 작은 산소들을 덕지덕지 달고 가더라고요. 이산화탄소는 덕지덕지 붙이고 왔다가 여기서 이제 확 내보내는 거고, 요런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1분에 6.8리터의 공기를 흡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소를 흡입하겠죠. 그 중에서. 그래서 수시로 뭐 쉼 없이 공기를 흡입하는 걸 멈추면 그 즉각으로 죽진 않지만 5분 넘어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시는 산소만 가득 먹었으면 좋겠는데 공기 속에는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깨끗한 공기를 유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산소 전달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공기가 깨끗하고 산소 농도가 적절해야지
혈액 속의 적혈구가 산소를 더 쉽고 빠르게 실어 나를 수 있다. 미세먼지나 오염물이 같이 섞여 있으면 폐포막에 이물질이 끼어버리기 때문에 기체 교환의 효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염증 방지와 폐포의 보호. 폐포 자체가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얇은 아주 미세한 섬세한 조직이다. 오염된 공기 속의 유해물질이 이 막에 직접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포가 손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숨을 쉬는데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신 건강으로 연결된다. 폐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뇌로 그리고 심장으로 근육으로 전신 세포로 쫙 뻗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는 혈액을 맑게 유지해주고 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데 활력을 찾아주는데 가장 근본적인 보약이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로 세포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이 폐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교환된다 했죠? 복식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호흡을 짧게 헉헉거리는 강아지는 0점 몇 초 만에 숨을 헐떡헐떡 하잖아요. 지금 옆에서 지금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숨을 쉬고 사람은 4초 정도에 한 번 호흡을 한대요. 근데 거북이는 20초에 한 번 호흡을 한대요. 호흡이 길수록 수명이 길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얕게 쉴 때는 아플 때예요. 깊게 복식 호흡을 할 때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붓테이크 호흡법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초를 기준으로 20초 동안 호흡을 멈출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20초가 못 가서 내가 지금 폐가 너무 답답해. 그럼 폐 기능이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20초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초, 그리고 40초까지는 보통 40초 이상 호흡을 가지고 있어도 별 무리가 없다. 그럼 폐가 건강하다. 이걸로 기준을 삼습니다. 한번 강의 들으면서 해보세요. 깊이 복식 호흡 하시면서 20초 쉬고 길게 쉬어서 내뱉고 이거 들으시면서 계속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가장 오래 숨을 멈추고 수영을 하신 분은 남자는 11분 동안 숨을 참고 수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영이 아니죠.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는 프리다이빙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여야지만 깊은 복식 호흡을 할 때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지금 집안에도 이 공기청정기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폐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PM2.5 이렇게 해서 책도 나와 있잖아요.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내가 흡입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즉각적으로 폐를 손상을 시킨다. 그래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떠돌기 때문에 어느 장기도 다 손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연기 등이 초미세먼지에 해당을 하고 오존은 지표면 근처의 오존은 강력한 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자극하고 천식을 유발한대요, 오존이. 그리고 이산화질소는 이것도 배기가스나 공기 오염 물질인데 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호흡기 염증을 유발한다. 대부분 결국은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집에 새 가구를 들이거나 세척이거나 페인트, 접착제 등 집에 만약에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 그러면 거기는 몇 달 동안 살기 힘들 것 같아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 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폐암 유발 물질로 가득 차 있겠죠. 그리고 조리 시에 발생하는 매연, 가스레인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를 킬 때 담배 70개를 물은 것만큼의 오염물질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븐도 마찬가지고 조리할 때 요리에서 나오는 그 물질도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나쁜 물질이다. 그래서 최대한 환기를 시키면서 조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여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곰팡이, 진먼지 찐드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만성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물질이고요. 라돈, 한참 매트리스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토양이나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래서 흡연 다음으로 폐암 유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집안에서 지금 벽에서 계속 라돈 물질이 아파트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건축 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돈을 흡입하는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계속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접 흡연이 아주 나쁩니다.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흡연은 발암물질을 계속 흡입하는 그런 행위이고, 간접 흡연 또한 나쁘다. 담배 연기 속에는 7천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폐에 깊이 들어가서 직접 폐포를 파괴시키는 물질이다. 청소용품 되게, 락스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락스를 가지고 욕실에서 문을 닫고 청소하다가 호흡기 감염 때문에 사망하신 그런 일본에서 발생한 일이 있잖아요. 강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형 세정제 같은 거 뿌리면서 내가 흡입하는 물질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폐 조직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폐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폐질환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공기질에 따라서 폐가 손상이 되면 엄청나게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 가습기 살균제를 생각해 보셔도 그렇죠. 폐가 손상돼서 즉시 사망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고 계속해서 폐가 경화된 상태에서 살아가려면 호흡기에 산소를 꽂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쁜 물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폐가 좀 예쁜 폐지만 이렇게 생겨진다는 거. 건강한 폐는 이렇게 붉은 색깔을 띈다면 경화되고 암이 생기거나 염증이 많은 폐는 이렇게 딱딱하게 까맣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폐쇄성 폐질환 요즘 많이 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기질이 너무 나빠서 예민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천식은 어, 호흡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게 기관지가 자극이 돼서 수축하기 때문에 호흡 자체가 저절로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 누군가가 목 조르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담배 피는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그 만성으로 숨이 찬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가 늘어나서 탄력을 잃었을 때, 그리고 가래가 많이 쌓이고 염증이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간질성 폐질환에 폐섬유화증, 폐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주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고요. 여기 진폐증이 미세한 미세먼지, 그러니까 뭐 진폐증이 먼지가 많은 곳에서 여기 광부 모자가 있잖아요. 광부 같은 경우에 많이 걸렸던 부분이잖아요. 미세먼지가 폐에 박혀서 한 번 폐에 들어간 나쁜 물질은 밖으로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염증을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폐소주기를 계속 파괴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질환이고 폐순환 질환으로 폐색전증은 폐에 혈관이 있잖아요. 폐에 들어가는 큰 혈관을 우리 몸에서 피떡들이 굴러다니다가 혈관을 막아버렸을 때, 폐를 통하는 혈관을 막았을 때, 그 다음에 있는 폐가 손상이 된다. 혈관이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폐색전증이라고 하고요. 그 폐렴, 폐결핵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염증이 일어나고 기침, 고열이 있는 게 폐렴, 폐결핵.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 고위험군이 되는 과정에 폐렴이 반드시 또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죽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바이러스, 세균은 감염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혈관하고 흉막 질환은 뭐냐면 폐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걸리는 그런 병입니다. 폐색전증도 그런 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기흉, 흉수. 기흉은 폐에 구멍이 생겨서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폐에서.
폐 공기가 가득 차서 막아줘야 되는데 구멍이 있다. 그래서 바람이 찬다. 그래서 폐가 찌그러지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흉수는 폐 안에 물이 찬다. 그래서 이 물 때문에 또 그 염증이 일어나거나 폐 압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관을 꽂고 물을 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흉도 그렇고 흉수도 그렇고 염증을 빼거나 공기를 빼는 물을 빼는 거를 치료를 합니다. 기흉은 젊은 남자들이 굉장히 잘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대요. 그리고 폐암이죠. 아주 무서운 질환, 폐암. 폐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이 돼서 일어나는 질환. 폐암은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조금 다른 장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색되기 전에, 손상 입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폐 건강을 위해서 아주 단순해요. 그냥 공기의 질을 바꿔줘야 된다. 공기질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담배는 나쁜 발암물질을 마시는 거니까 당연히 안 좋고 옆에 있는 것도 안 좋고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폐 기능 자체를 좋게 하는 아까 복식호흡을 생활화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폐도 단련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숨을 깊이 쉬고 뱉는 폐의 활량을 높이는 그런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수영은 폐활량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숨이 엄청 찼었는데 요즘은 숨 안 쉬고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 할 정도로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1년 정도 수영하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 자체가 폐 기능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폐 운동하고는 많이 상관이 없어서 유산소를 하시는 게 좋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얕게 숨 쉬는 거 느껴보셨죠? 같은 거예요. 굉장히 폐 자체가 압박을 받는 것도 있고 폐 사이에도 기름기가 끼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굉장히 중요하고 면역력을 올려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강화시키는 거 중요하고 폐는 습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조한 공기가 들어가면 폐 손상을 더욱더 강력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40에서 60도의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폐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비타민 C나 항산화제를 섭취해 주시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하고 있나를 또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건강 케어를 한다. 제가 또 한 번 느끼지만 뉴트리라이트 제품은 어느 곳에 좋아요가 아니라 몸 전체에 다 좋다라는 부분에서 진짜 럭키하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내가 혈관을 위해서 먹었는데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따라오지만 이 영양소 같은 경우는 영양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부분을 좋게 하려고 먹었는데 쉽게 말해서 오메가3 계속 나오죠. 모든 장기에 오메가3, 비타민C, 더블 X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먹었을 때 이 혈관만 좋은 게 아니고 이 세포만 좋은 게 아니고 전신에 있는 세포가 다 해피하게 변한다라는 게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카로틴 플러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서 폐가 망가진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카로틴 플러스를 한 통을 다 먹어봤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기관지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호흡기 점막, 면역을 지원하는데 카로틴 플러스만한 게 없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고, 기관지나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하기 때문에 잔 기침을 잠재우는 데는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력히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및 염증 관리에는 비타민 C, 오메가3 그리고 갈릭, 마늘까지 여기에 포함해서 염증을 낮춰야겠다 싶으면 아세로라 C, 오메가3, 갈릭 세 가지를 드시면 염증 수치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가 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고 폐세포가 오염물질로 손상된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고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아세로라 체리가 듬뿍 담겨 있는 비타민 C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린 오메가3, 오메가 밸런스가 있는데 오메가3 자체는 항염에 가장 기능적으로 좋죠. 그리고 만성적인 기관지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폐 조직으로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초적으로,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기초적으로 체력을 높이고 에너지 대사를 올리는 더블 X랑 프로틴을 또 빼먹지 않더라고요. 20여 가지 식물, 농축물 얻은 파이토 누트리언트가 전신 건강의 균형을 잡아주고요. 폐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걸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아주 기초적인 영양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토 프로틴은 폐 근육, 기관지 조직, 이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잖아요. 온몸의 구성 성분에 단백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서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프로틴과 또 오메가3가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그리고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몸에 어, 치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방은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직이 손상된 거는 영양소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것도 밝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폐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기잖아요. 산소 잠깐 끊어보면 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명확합니다. 공기질 관리하시고 폐 건강을 위한 호흡을 위한 근력을 키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 건강 관리에 관한 모든 걸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